결단력이 생기는 생활습관. 우유부단함은 행운을 쫓는다. 이솝우화 중에 당나귀를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있다.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시장으로 가고 있었다. 그것을 본 한 마을 사람이 당나귀를 타고 가면 될 걸 힘들게 걸어가네 하고 비웃었다. 아버지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몸이 가벼운 아들을 당나귀에 태웠다. 그러자 그것을 본 다른 사람이 늙은 아버지는 걸어가고 젊은 아들이 당나귀를 타다니 저런 불효자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는 아들을 내리게 하고 자신이 당나귀에 탔다. 그런데 그것을 본 다른 마을 사람이 이번에는 불쌍한 당나귀 얼마나 무거울까 하고 말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그만두고 나무에 당나귀의 다리를 묶어 어깨에 메고 가기로 했다. 그런데 강에 도착하자 당나귀가 발버둥이를 치기 시작했고 그러다 줄이 끊어져 강물 속으로 빠져 죽고 말았다.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도 마땅하다. 확실한 의견을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영국의 심리학자 와이즈먼 박사는 남달리 운이 좋은 사람들은 대개 결단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실제로 와이즈먼 박사는 운이 좋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한 결과 모두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어떻게 할까 하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행운의 여신도 떠나버린다. 이 책은 심리학적인 분석을 통해 우유부단함과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그 요령도 알려준다. 나는 우유부단하다는 꼬리표를 붙이지 마라. 자신에게 이런 우유부단 꼬리표를 붙이지 말라. 그런 꼬리표를 붙이면 정말 그런 사람이 된다.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붙여진 꼬리표대로 변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라벨 효과라고 부른다. 미국의 권위 있는 아동 심리학자인 기노트 박사에 의하면 너는 언제나 꾸물거린다라고 말하면 아이는 정말로 행동이 느려진다고 한다. 역시 라벨 효과에 의한 결과다. 나는 결단력이 있다. 무엇이든지 빨리 처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 있다. 머리 회전이 빠르다. 우유부단함과는 반대되는 이러한 꼬리표를 자신에게 붙여야 한다. 자기 암시를 통해서 정말로 결단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도저히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면 나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혹은 신중한 사람이다와 같은 긍정적인 꼬리표를 붙이도록 하자. 자신만의 기본형을 정해둔다. 좋거나 싫은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기본형을 만들어두는 것은 우유부단함을 개선하는 뛰어난 작전이다. 치약은 뭐뭐여야 한다. 아기의 기저귀는 어느 회사 것만 쓴다와 같은 자기만의 기본형을 정해두면 쇼핑할 때 고민할 필요가 없다. 어느 가게에서 어떤 물건을 살 것인지 미리 정해두면 결정이 빨라진다. 청바지는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한다는 규칙을 정해두면 바지를 세탁해야 하나 더 입어도 되나 하는 고민을 덜 수 있다. 와이셔츠의 색은 파랑, 넥타이는 붉은 계열 하는 식으로 자신만의 기본형을 가지면 쇼핑을 할 때도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기본형을 정해두면 원하지 않는 물건을 사게 되는 일도 없다. 기본형을 정해두면 고민할 일이 줄어든다. 그러지 않아도 머리 쓸 일이 많은데 그 외의 부분에서는 되도록 기본형을 정해둠으로써 고민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 두세 개로 범위를 한정해서 비교한다. 결단을 내릴 때는 대상의 범위를 두세 개로 한정해서 비교하도록 하자. 그보다 개수가 늘어나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자인 메리 그릭 박사와 케이스 호르크 박사는 사고를 촉진하는 방법은 두세 개로 범위를 한정해서 비교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우리의 사고가 최대한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두세 개를 비교할 때다. 보기가 많을 경우에는 두 개를 하나로 묶어 반복해서 비교해보자. A와 B와 C라는 보기가 있다면 세 가지를 동시에 비교하기보다 우선 A와 B를 비교하고 다음에 B와 C를 비교한 다음 마지막으로 A와 C를 비교하면 모든 보기를 동시에 생각하는 것보다 무리 없이 결정할 수 있다. 하기 싫은 것부터 끝내버린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스코팩 박사는 하기 싫은 일부터 먼저 끝내버릴 것을 제안한다. 1시간 동안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고 나머지 7시간은 즐겁게 보내라는 것이다. 1시간 즐겁고 나서 7시간 괴로운 것보다 1시간 괴롭고 7시간 즐거운 것이 훨씬 건강에 좋기 때문이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하기 싫은 일부터 처리한다는 행동 습관을 갖도록 하자. 하기 싫은 일을 먼저 처리해 두면 그 후에 행동이 편해지기 때문이다. 하기 싫은 일을 먼저 정리하면 정신적인 자세도 적극적이 된다. 하기 싫은 일을 해결했다는 것이 자신감을 주어 적극적인 성격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사고는 각각의 정보와 감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덩어리를 형성하고 있다. 기분을 밝게 하면 즐거웠던 추억만 연상되는 것도 정신적 자세의 효과다. 따라서 행동이 활발해지면 감정과 사고도 자연히 활발해진다. 한때 긍정적인 사고가 유행했는데 긍정적인 사고를 지탱하는 것도 하기 싫은 일을 먼저 정리해 나가는 적극적인 행동 습관이다. 하기 싫은 일을 정리하는 습관이 들면 저절로 긍정적인 성격이 될 것이다. 분 단위의 행동 계획을 세우자. 우유부단한 사람은 시간의 세계에 살고 있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분이나 초 세계에 살고 있다. 당연히 시간의 흐름도 다르다. 따라서 우유부단한 성격을 바꾸고 싶다면 우선 분이나 초의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을 계획해야 한다. 손목시계를 풀지 않는 습관이 있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낸다는 통계도 있다. 버지니아주에 있는 크리스토프 니포트 대학의 심리학자인 리 도리스 박사와 데니스 리들리 박사는 손목시계를 차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가치 있게 보내고 있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시간을 자기 생각대로 조정하는 것은 즐거운 삶을 만드는 요령이다. 자신이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한다면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오히려 분단위로 행동하도록 스스로를 엄격하게 다루고 시간에 민감해져야 한다. 결단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화장실이나 복도 등 집안 곳곳에 시계를 걸거나 놓아두어도 좋을 것이다. 새로운 문제는 없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예전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나 하고 자문자답해보라. 똑같은 문제가 생각나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는 없었는지 찾아보라. 만약 비슷한 문제가 떠오른다면 그때 사용했던 해결법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직장 상사와 도저히 뜻이 맞지 않는다면 싫은 사람과 일을 잘 마무리 지었던 경우를 떠올려 그때 했던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로 유명한 맥킨지사에서는 새로운 문제는 없다. 과거에 사용했던 해결법이 반드시 참고가 될 것이다. 라고 사원에게 교육한다고 한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과거에 했던 해결법을 단순히 잊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마음을 편하게 하고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과거의 체험에 의해 해결법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공통점을 유추하는 훈련을 하자. 과거의 해결법을 떠올리는 데는 유추 훈련이 효과적이다. 일단 해결되었던 문제를 다른 문제에도 응용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능력은 유추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 이건 그것과 비슷하다 하는 유사점을 찾는 훈련은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떻게 하면 유추 능력을 높일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연결하는 훈련을 많이 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 미국의 창조성 개발의 권위자인 로저 본 웨흐 박사는 서로 관계없는 두 개의 사물을 연결하는 훈련을 하면 머리가 유연해지고 유추 능력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보자. 고양이와 냉장고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유추해보라. 해답은 뱃속에 생선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 피부관리실 근무자와 하수처리업자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유추해보라. 해답은 두 사람 다 때를 제거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눈에 띄는 두 개의 대상에 대해 공통점은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훈련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속편을 기대해주세요.